반갑습니다. 1963년생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조그마한 철학관을 지키며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곁에서 살펴온 지도 어느덧 25년을 훨씬 넘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주를 보다 보면 유난히 세월을 재촉하는 해가 있는데 올해 병오년이 바로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강렬한 화의 기운 때문에 한 해가 평소보다 몇 배는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개묘생 선생님들도 올해 들어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일이 생기고 자녀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고 돈과 집안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다고 느낀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9월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묘생 선생님들의 묘와 정유월의 육아 정면으로 마주치는 묘유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묘유충은 무조건 나쁜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고정되어 있던 관계와 자리와 문서를 움직이게 만드는 강한 변화의 힘입니다. 집을 팔고 싶은 분, 땅이 오래 묶여있는 분, 가족 재산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십시오. 뒤로 갈수록 개묘생에게 이번 9월이 왜 중요한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가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963년은 개묘년입니다. 하늘에는 개수가 있고 땅에는 묘목이 놓여 있습니다. 개수는 큰 강물보다는 이슬과 비, 안개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물에 비유합니다. 겉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상황을 살피고 사람의 마음을 읽으며 필요한 곳으로 스며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묘목은 봄 기운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글자입니다. 여린 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력과 확장력이 강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와 감각, 미적 기준과 섬세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질을 품고 있습니다. 개수가 묘목을 적셔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묘생 선생님들은 사람을 살피는 마음이 상당히 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모른 척하기 어렵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내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자녀가 힘든 것이 더 마음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확실한 기준도 있습니다. 누군가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선을 넘으면 크게 싸우지는 않아도 마음속에서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개묘생 선생님들은 사람의 분위기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느끼고 가족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표정만 봐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은 평생 인간관계를 살아가는데 큰 장점이 되었을 겁니다. 반대로 남의 감정까지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지칩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잊어버린 일을 선생님은 계속 생각하고 가족의 걱정을 자기 걱정처럼 품으면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런 개묘생 선생님들에게 2026년 병오년은 평소와 상당히 다른 속도를 요구하는 해입니다. 개수와 묘목은 비교적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성질인데 병오년의 병화와 오화는 빠르고 강합니다.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결정이 빨라지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평소보다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묘생 선생님들은 올해 주변 분위기를 따라가느라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생각하고 싶은데 가족은 빨리 결정하라고 하고 집을 팔아도 충분히 알아본 뒤 팔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지금 당장 가격을 낮추라고 재촉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역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며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병오년의 화기운이 강하면 묘목은 그 불을 생하는 쪽으로 힘을 쓰게 됩니다. 목생화의 흐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가진 에너지와 시간, 마음이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유난히 남을 위해 움직인 분이라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의 집 문제를 해결하느라 돈을 쓰고 가족 행사에 신경 쓰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형제 문제를 걱정하면서 정작 내 몸은 뒤로 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4세부터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내가 얼마나 더 줄 수 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남길 수 있는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8월 병신월부터는 병원연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금이 들어오면서 여름의 확장과 뜨거움 속에 처음으로 가을의 정리 기운이 생겼습니다. 8월에는 선생님들도 사람이나 돈이나 일 가운데 무엇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을 겁니다. 특히 토끼띠에게 신금은 부드러운 묘목을 가볍게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유금의 강한 정리를 준비하는 단계처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아직 애매했습니다. 사람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은데 가격을 못 정하고 돈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지출은 그대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정유월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정화는 병화처럼 넓은 곳을 강하게 비추는 불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불입니다. 유금은 가을 금기운 중에서도 세밀함과 완성도가 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숫자와 문서와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묘유충입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의 년지 묘와 9월의 유가 정확하게 충합니다. 묘유충은 동서의 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봄의 목과 가을의 금이 맞부딪히는 관계입니다. 봄은 자라게 만들고 가을은 잘라내고 수확합니다. 하나는 계속 이어가자고 하고 하나는 이제 정리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계묘생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이제 정리할 것인가, 계속 만나야 하는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집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 사업을 더 끌고 갈 것인가, 규모를 줄일 것인가, 자녀를 계속 도와줄 것인가, 이제 스스로 하게 둘 것인가. 묘유충을 흉하다고만 생각하면 이런 기회를 놓칩니다. 충은 움직임입니다. 오래 멈춰있던 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랫동안 안 팔리던 집이나 땅도 조건을 바꾸면서 새로운 매수자를 만날 수 있고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렸던 가족 재산 문제도 이번 달에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움직인다는 것이 반드시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곧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묘유충은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도자는 높은 가격을 원하고 매수자는 낮은 가격을 원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은 재산을 보유하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팔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의 핵심은 타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얻으려고 하면 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 요구를 전부 받아주면 선생님이 손해를 봅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전반적인 운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래된 자리를 재배치하는 달입니다. 사람의 자리도 바뀔 수 있고 돈의 자리도 바뀔 수 있으며 집과 생활 환경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전혀 이사 생각이 없었던 분이 갑자기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팔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선생님의 앞으로 생활입니다. 64세부터의 집은 젊을 때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큰 평수와 체면보다 실제로 생활하기 편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과 병원이 가까운지, 계단이 많은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너무 많이 고려하다가 자기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 집을 좋아하니까, 형제가 팔지 말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이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의 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의견은 참고하되 마지막 기준은 선생님의 생활에 두십시오. 이번 9월에는 인간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묘유충은 관계의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친했던 사람과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별로 가까운 줄 몰랐던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모임에서 더 이상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억지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늘 피곤하고 남 이야기만 듣고 오는 관계라면 조금 줄여도 됩니다.
반대로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64세 이후에는 인간관계의 숫자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에게 좋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달 가까이 하면 좋은 띠 첫 번째는 개띠입니다. 토끼의 묘와 개의 술은 묘수랍의 관계입니다. 묘요충으로 선생님 마음과 상황이 흔들릴 수 있는 9월의 개띠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에서 개띠는 신뢰와 책임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끼리 재산 문제로 의견이 갈리거나 선생님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믿을 만한 개띠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부동산에서도 개띠는 이를 마지막까지 책임있게 연결해주는 귀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내놓을 중개업소를 소개하거나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식의 도움도 가능합니다. 개띠가 이번에는 조금 기다려보자거나 반대로 이 가격이면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현실적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한다면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돼지띠입니다. 돼지의 해와 토끼의 묘는 양의 미가 더해지면 해묘미 묵국으로 이어집니다. 돼지띠는 계묘생 선생님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사람의 도움을 가져오는 귀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수와 해수는 물의 성질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돼지띠와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편하게 꺼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거나 부부 사이에 생각 차이가 있을 때 돼지띠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좋습니다. 부동산과 사업에서도 돼지띠가 무리하게 재촉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다고 선택지를 넓혀주는 사람이 이번 달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양띠입니다. 양의 미와 토끼의 묘 역시 해묘미 삼합의 두 축입니다. 양띠는 계묘생 선생님이 급하게 마음을 먹었을 때 속도를 낮추고 생활의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할 때 양띠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다 주지 말고 선생님 생활비부터 남겨라는 식의 조언을 해주는 양띠라면 그것이 바로 귀인의 역할입니다. 가족 가운데 양띠가 있다면 이번 달에는 선생님의 앞으로 생활 계획을 함께 이야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달 개띠는 흔들리는 관계를 묶어주는 귀인, 돼지띠는 마음과 선택지를 넓혀주는 귀인, 양띠는 생활과 재산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중요한 재산과 문서 문제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판단하면 좋은 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닭띠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묘와 닭의 유는 묘유충입니다. 게다가 9월 자체가 정유월이기 때문에 닭의 기운이 한 달 전체에서 강하게 작용합니다. 닭띠가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닭띠는 선생님이 놓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로 기준이 너무 달라서 말투나 돈 문제에서 강한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닭띠 자녀와 부동산이나 상속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한 번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정과 가족 관계를 생각하는데 닭띠는 숫자와 효율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돈밖에 모르느냐고 느낄 수 있고 상대는 왜 현실을 안 보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닭띠와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먼저 서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조심할 띠는 쥐띠입니다. 묘와 자는 자묘형의 관계를 참고합니다. 특히 예의와 말, 관계의 선을 둘러싸고 서운함이 쌓이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쥐띠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쥐띠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함께 투자하는 일은 더욱 명확하게 하십시오. 서로 친하다고 조건을 생략하면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가운데 쥐띠가 있다면 선생님이 예전에 해준 것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를 해줬는데라는 말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돈과 준 돈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구분하십시오. 세 번째, 조심할 띠는 용띠입니다. 묘와 지는 묘지 내의 관계를 참고합니다. 겉으로는 크게 싸우지 않더라도 서로 기대가 맞지 않아서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재산이나 가족 문제를 다룰 때 용띠가 선생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믿고 맡겼다가 나중에 선생님 기대와 달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돈과 문서는 아무리 믿는 용띠라도 중간 과정을 확인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야 할 띠를 사람의 좋고 나쁨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같은 토끼띠라도 개인 사주 전체가 다릅니다. 이번 9월 계묘생 선생님들의 월운에서 마찰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자는 의미입니다.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은 올해 병원연의 뜨거운 화를 지나오면서 몸의 수분과 체력이 상당히 소모되었을 수 있습니다. 개수는 본래 촉촉하게 적시는 물인데 강한 화가 오래 지속되면 쉽게 메마를 수 있습니다. 묘목도 물이 있어야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입이 자주 마르거나 잠이 얕아지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9월 유금이 들어오면 더위는 조금씩 물러가지만 가을의 건조함이 시작됩니다. 목과 코, 피부와 호흡기처럼 건조함에 예민한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마른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호흡이 불편하다면 단순히 계절 변화라고 넘기지 말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은 목과 어깨가 뻣뻣하거나 눈이 쉽게 피로한 것도 생활 속에서 관리하십시오. 묘유충이 강한 달에는 마음의 긴장이 몸의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오래 내려다보거나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지 마십시오.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 또 가을이라고 산행을 갑자기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아직 젊어도 관절과 근육의 회복 속도는 예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지를 꾸준하게 걷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은 생각이 많아지면 누워서 한참 동안 머릿속에서 대화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했던 말, 중개업소에서 들은 말, 오늘 통장 잔액까지 계속 떠올리면 머리는 쉬지 못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돈과 집 이야기를 멈추십시오. 메모장에 내일 확인할 일을 적어두고 그날 생각은 끝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병원연의 화기운이 강한 만큼 심혈관이나 혈압에 실제 문제가 있는 분은 정기검사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사주로 병이 생긴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관리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건강에 작은 변화가 있으면 참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선생님이 아프다는 말을 하면 가족이 걱정할까봐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늦게 알게 되는 것이 더 큰 걱정을 만듭니다.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9월 계묘생 선생님들의 재물운은 많이 벌기보다 돈의 위치를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족이나 자녀 때문에 지출이 많았다면 이번 달부터는 한번 멈춰서 전체 규모를 계산해 보십시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적어 보십시오. 연금과 임대료, 이자처럼 들어오는 돈을 적고 관리비와 보험료, 생활비, 자녀 지원금처럼 나가는 돈을 적어 보십시오. 계묘생 선생님들은 남에게 쓰는 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줬다고 생각하지만 1년을 합하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돈이 있다면 이제는 기준을 정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직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일정 기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지원은 선생님 노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자녀에게도 계획을 물어보십시오. 언제까지 도움이 필요한지, 이후에는 어떻게 스스로 생활할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녀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척이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바로 답하지 마십시오. 계묘생 선생님들은 상대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못 받아도 괜찮은 정도의 돈인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꼭 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처음부터 반환 날짜를 정하십시오. 이번 9월에는 큰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를 특히 조심하십시오. 묘유충이 들어오는 시기는 자산 구조가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기존 재산을 팔고 새로운 투자로 옮기는 행동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집을 팔고 받은 돈을 바로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에 넣지 마십시오. 먼저 선생님의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따로 확보하십시오.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갑자기 여러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말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입니다. 돈이 들어온 날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셔도 좋습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의 9월 재물운을 살리는 것은 공격적인 수익보다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안 쓰는 보험료 하나를 줄이고 받을 돈을 챙기고 관리가 어려운 자산을 정리해 현금 흐름을 편하게 만드는 것도 훌륭한 재물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기다리셨을 문서운과 집, 땅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계묘생 토끼띠에게 묘유충이 들어온다는 것은 부동산이나 거처, 인간관계처럼 오래 고정되어 있던 것에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을 참고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미 집을 내놓은 분에게는 의미가 더 큽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던 집에 갑자기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기존에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실제 가격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은 서로의 조건이 부딪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나타나도 선생님이 원하는 가격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그 가격에는 절대로 못 판다고 바로 끊지 마십시오. 먼저 실제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보십시오. 상대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의 기대가 현재 시장보다 높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은 자신의 집에 정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이 살았던 집이라면 숫자로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추억을 사지 않습니다. 위치와 면적, 관리 상태와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선생님도 현재의 기준으로 집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묘유충의 변화 흐름을 실제 현실에 잘 활용하십시오. 집 안에 너무 많은 물건이 쌓여 있다면 정리해 두십시오. 토끼띠 선생님들은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있어 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많으면 실제 공간보다 집이 좁아 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오래된 옷부터 조금씩 정리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밝게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집을 보는 사람에게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를 해야 할 부분도 판단을 잘 하십시오. 벽지와 청소 정도의 작은 정비로 인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면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들여 전체 수리를 하고 그 비용만큼 가격을 더 받을 수 없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를 계산해서 결정하십시오. 매수자가 실제 계약 의사가 있다면 가격만 묻지 않고 잔금과 입주 시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조금 더 진지하게 협상을 해 보십시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집을 먼저 팔아야 잔금을 줄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9월 유금은 작은 글씨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설까지 남기는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 잔금 전까지 관리비와 공과금을 누가 부담할지 분명하게 해 두십시오. 선생님이 서로 이야기했으니 됐다고 넘어간 내용이 계약서에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말보다 문서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땅을 팔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번 9월은 중요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년 동안 매수자가 없던 땅이라면 가격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토지 주변의 도로와 개발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치와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토지는 집보다 서류가 복잡합니다. 지목과 용도, 진입도로, 지분과 경계를 확인하십시오.
상속받은 땅이라면 명의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형제와 공동명의로 된 토지가 있다면 이번 달 가족회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 팔고 싶고 누가 보유하고 싶은지 의견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수자가 나타난 뒤 싸우기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특히 닭띠나 쥐띠, 용띠 가족과 공동재산이 있다면 서로의 생각을 말로만 추측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묘유충은 변화가 생기는 만큼 가족 간 입장 차이도 크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모두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다는 것이 반드시 똑같이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성격과 자녀 상황이 다르면 실제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의 몫부터 남겨두십시오. 64세는 아직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나이입니다. 생활비뿐 아니라 의료비와 취미생활, 여행, 예상하지 못한 비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팔아 현금이 생겼다고 자녀에게 바로 나눠주는 것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생활비 때문에 자녀에게 다시 부탁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면 서로 불편합니다. 선생님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자녀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집을 줄여 옮기려는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살 집의 크기보다 앞으로 관리하기 쉬운지를 보십시오. 병원과 대중교통, 시장과 산책할 장소가 가까운지가 중요합니다. 겨울 난방비와 관리비도 확인하십시오. 지금 건강할 때만 생각하지 말고 10년 뒤에도 살기 편한 집인가를 보십시오. 자녀 가까이 이사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자녀 역시 직장과 생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집만 바라보고 거처를 정하기보다 선생님 혼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동네인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장사나 사업을 하는 계묘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9월은 일의 숫자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묘목은 이것저것 키워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면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고 손님이 줄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월에는 반대로 해보십시오. 잘 되는 것을 남기고 안 되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매출은 나오지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상품이 있다면 실제 순이익을 계산하십시오. 바쁘기만 하고 돈이 남지 않는 일은 규모를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오래된 거래처도 다시 보십시오. 정 때문에 계속 거래하는데 결제가 늦고 요구가 많은 곳이라면 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를 잃는 것이 무서워 계속 선생님만 손해보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에는 조건을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공간 정리에도 신경 쓰십시오. 안 나가는 재고와 오래된 집기를 줄이면 손님이 보기에 훨씬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정유월은 완성도와 인상을 중요하게 봅니다. 많이 진열했다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임대업을 하는 분은 계약기간과 밀린 임대료를 점검하십시오. 세입자와 사이가 좋다고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서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오히려 문서가 정확해야 합니다. 아직 직장에 다니는 계묘생 선생님들은 9월에 평가와 기준의 문제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후배와 업무 방식이 다르거나 조직에서 기존 절차가 바뀌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묘요충은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는 말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새 방식 가운데 배울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자료와 결과로 설명하십시오. 말로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행운의 색깔은 연한 초록색과 청록색 그리고 부드러운 흰색을 참고해 보십시오.
초록색은 묘목의 생기를 떠올리게 하고 청록색은 개수와 묘목이 이어지는 부드러운 흐름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이번 달 유금의 정돈과 정확함을 떠올리는 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렬한 색보다 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색을 선택해 보십시오. 지갑이나 가방, 스카프, 손수건처럼 작은 물건에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행운의 방향은 동쪽과 북쪽을 우선 참고해 보십시오. 동쪽은 묘목의 방향이고 북쪽은 개수의 물기운을 상징합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정면으로 들어오는 유금의 서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쪽을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집안 서쪽 공간을 정돈하는 쪽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특히 매도를 원하는 집의 서쪽 공간이 어둡거나 물건이 많다면 밝고 넓어 보이도록 정리해 보십시오. 행운의 숫자는 3, 6, 8, 15, 24, 33, 46을 참고해 보십시오. 숫자는 이달의 작은 상징으로 즐겁게 활용하시되 복권이나 투자 결과를 확정하는 숫자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이번 달의 개운법 첫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실제 나무를 반드시 자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생활에서 너무 많이 벌어진 가지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이 너무 많다면 줄이고 맡은 일이 너무 많다면 하나는 내려놓으십시오. 계묘생은 이것저것 모두 챙기려는 마음 때문에 자기 시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운법은 옷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몇 년째 입지 않는 옷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거나 정리해 보십시오. 묘유충이 들어오는 달에는 공간의 변화도 마음의 변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연락처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연락하면 늘 부탁만 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무거운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반대로 예전에 좋은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셔도 좋습니다. 뜻밖의 좋은 정보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과 금융서류를 각각 한 묶음으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집과 땅 관련 서류, 보험과 예금 관련 자료가 어디 있는지 선생님이 직접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돈을 쓰기 전에 하루를 두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은 작은 금액이라 바로 결정해도 되지만 큰 투자와 자녀에게 줄 목돈은 하루 이상 생각하십시오. 이번 달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변화와 단절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묘유충이 왔다고 모든 것을 끊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의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매일 연락하던 자녀와 일주일에 몇 번 연락해도 되고 자주 만나던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도 됩니다. 사업도 완전히 접지 않고 규모만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조금 편한 집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변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극단적인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바로 인연을 끊지 마십시오. 9월에는 묘유충 때문에 상대의 말이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날은 마음을 식히고 며칠 뒤에도 같은 생각인지 보십시오. 오래된 좋은 인연을 순간적인 감정으로 끊는 일은 피하십시오. 반대로 계속 선생님을 이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관계의 선을 다시 정하셔도 됩니다. 64세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에서도 변화와 손실을 구분하십시오. 집을 팔아 현금으로 바뀌었다고 재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하기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데 주변 말에 휩쓸려 좋은 자산을 헐값에 팔면 그것은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유충의 변화는 반드시 계산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무엇을 바꾸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왜 바꾸고 싶은가? 바꾸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바꾸고 난 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답이 분명하면 움직이십시오. 답이 없다면 조금 더 생각해도 됩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마음은 잘 읽지만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선생님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앞으로 얼마나 일하고 싶은가?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그 답을 찾아가는 것도 운을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삶과 선생님이 원하는 삶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좋은 뜻으로 큰 집을 팔고 자기 근처로 오라고 해도 선생님이 낯선 곳에서 외롭다면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너무 불편한 집에서 계속 고생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앞으로 선생님이 실제로 살아갈 하루하루를 두십시오. 말년복은 재산의 숫자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편하게 잠들 수 있고 병원 갈 때 걱정이 없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으며 내 생활비를 내가 쓸 수 있으면 큰 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남겨야 하는 것이 반드시 큰 재산은 아닙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기 생활을 해주는 것도 자녀에게는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노후 자금부터 지키십시오. 집을 팔아 1억이 생기든 그보다 큰 돈이 생기든 먼저 앞으로 사용할 돈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올해 병원년은 선생님에게 계속 밖으로 에너지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9월부터는 조금 걷어들이셔야 합니다. 돈도 거두고 마음도 거두고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던 시간도 거두십시오. 이것이 정유월의 수렴을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9월의 묘유충은 다음 달 10월 무술월과도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9월에는 자리와 관계를 흔들어 무엇을 바꿀지 보여주고 10월에는 정리된 결과를 현실에 안착시키는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집을 팔지 말지 충분히 검토하고 조건을 맞춰 놓으면 10월에는 실제 잔금이나 이사 문제까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에 손해나는 품목과 거래처를 골라냈다면 10월에는 줄어든 비용과 달라진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9월에 적절한 거리를 만든다면 10월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 충이 있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변화할 것은 잘 변화시키고 남길 것은 더 단단하게 남기면 됩니다. 계묘생 토끼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내가 조금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가족이 편하면 되었다고 생각한 날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의 평안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녀가 힘들어도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서운해하더라도 선생님이 감당할 수 없는 재산 문제까지 양보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정을 주는 것과 내 삶의 중심을 내어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9월에는 선생님 삶의 중심을 다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안 팔렸다고 밤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격과 조건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보고 그래도 때가 아니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못 줬다고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형편을 지키는 것도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사람 하나가 멀어졌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에 더 편한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묘유충은 비우고 다시 배치하는 힘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 선생님 인생에서 필요 없는 걱정이 조금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여유가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변화입니다. 1963년생 계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의 이번 9월에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문서가 움직이고 팔리지 않던 집이나 땅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현실적인 협상의 인연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분은 상대와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을 정하고 사업을 하는 분은 불필요한 비용과 일을 줄이면서 실제 남는 돈은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큰 싸움으로 가지 않고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건강해야 부동산도 돈도 가족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쁜 일을 조금 미루더라도 병원 일정은 지키고 피곤하면 쉬십시오. 올해 남은 시간에는 남을 위한 걱정보다 선생님 자신의 생활을 위한 계획을 조금 더 많이 세워보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신 1963년생 계묘생 토끼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는 소원마다 흔들렸던 일은 좋은 방향을 찾고 기다리던 문서와 좋은 인연이 선생님께 이어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생년월일시와 양력인지 음력인지 성별과 지금 가장 궁금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태어난 시간을 모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계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의 9월이 묘충의 변화를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정리의 기회로 잘 사용하고 팔아야 할 재산에는 알맞은 사람이 나타나며 지켜야 할 돈과 사람은 더욱 단단하게 곁에 남고 선생님의 몸과 마음에는 가볍고 편안한 가을바람이 오래 머무는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